햇빛과 바람과 세월이 버무려낸 자연의 빛깔, 기품을 지닌 전통의 색. 내 평생은 사라져버린 쪽빛을 되살리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땀과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고 인생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짙푸른 쪽빛처럼 내 삶도 그렇게 여물어 왔습니다. 이 색을 만드는 것이 즐겁고 일에서 얘기하고 만나고 이런 삶이 즐거운 것이죠. 내 고향 나주는 예로부터 무명배와 쪽물 염색이 번성했던 문화의 고장. 나는 이곳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장인입니다. 더 정확히는 천연 염색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쪽 염색장이죠. 쪽풀이 무성히 자라나는 여름이면 풀을 베어 염료를 만드느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절을 보냅니다. 쪽 잘 됐지? 벌레가 하나씩 먹을 때 어제 약을 했는데 수천 년을 전해 내려왔으나 근대화의 바람 속에 사라져버린 쪽 염색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은 20살 이후 줄곧 내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하던 시절 나는 스승에게서 쪽시 몇 개를 건네받았는데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손으로 재현해내고 싶었습니다. 어려서 이제 미술학도 했어요. 네, 미술을 전공하면서 미술의 재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물감이잖아요. 그럼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감이 뭘까? 가장 좋은 물감이 뭘까? 그게 바로 이 하늘을 닮은 색, 쪽빛이들. 이제는 다시는 사라져서는 안 되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에 이미 이 색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정관처는 이제 쪽쟁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쪽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쪽풀은 꽃이 피기 전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7, 8월에 수확하는데요. 풀의 기운이 왕성한 청년기에 수확해야만 좋은 염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녹색 풀에서 아주 진한 감색의 파란색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다른 염색하고 이렇게 차별화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녹색이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인디칸이라는 파란 색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이 많이 차서 우리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여기 이제 파란 색소를 추출해서 이렇게 염색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전통의 쪽염색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집트 미라라든가 뭐 2000년, 3000년 전에 이 쪽이라는 색소가 바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사용됐던 염료가 쪽이에요. 연두빛깔의 평범하고 흔해 보이는 풀은 발효의 시간을 거치며 제 몸속에 깊이 품고 있던 색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하고 이게 쪽꽃이에요. 한 가지 색은 아니에요. 쪽빛이 뭐냐면은 쪽은 이 남색을 의미하면서도 자연적으로 물감이 만들어지면서 소량의 보라색이 나와요. 그래서 남색과 붉은기가 섞인 색상이 합쳐진 색이 우리가 쪽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쪽빛 바다라고 높은 하늘을 쪽빛 하늘 그렇잖아요. 하늘과 바다의 색을 만들어내는 일은 시간과 정성, 자연의 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m) 크기로 자라난 쪽을 수확해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어 돌을 올려놓으면 3, 4일 후에 자연스럽게 파란 색소가 뿜어져 나오죠. 이틀 후에 이걸 건지는 거지 이게. 그러면 건지면은 이제 녹색의 물이 우러나오는 거지.
이게 굴껍질인데요. 이 쪽염색할 때는 아주 그 색깔을 변화시키고 색소를 가라앉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저 굴껍질을 한 1000도 이상으로 이렇게 구워서 가만히 놔두면은 공기와 이렇게 맞닿으면서 산화돼서 하얀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루가 돼 버려요. 화학 염료가 나오기 이전 우리 조상들은 쪽과 홍화만으로 모든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색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쪽잎을 건져낸 물에 굴껍질 분말을 넣고 2시간 이상을 저어주면 파란 쪽거품이 생겨납니다. 쪽풀에서 나온 색소가 가루에 엉겨붙는 과정인데 쪽쟁이들은 이걸 쪽꽃이 피어오른다고 표현하며 반가워합니다. 보라색, 또 녹색, 또 청록색, 또 파랑색,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쪽색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몸의 고단함을 견뎌내는 시간과의 싸움. 그 끝에 비로소 달콤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목구멍에서 쓴내가 몇 번씩 나와야 돼. 목구멍에서. 그래야 색깔이 되는 것이지. 그만큼 고되고 힘들다는 것이. 응? 또 체력이 이렇게 바닥에 가면은 머리가 처박혀져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누가 이렇게 쉽게 할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인 논리를 안 맞는데 어찌 보면 또 운명이죠. 또 이게 누군가는 또 해야 할 일이고 문화적인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 고생을 사서 한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또 이안을 갖고 늘 같은 방법으로 염료를 만들지만 좋은 염료를 얻을 때도 있고 운이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쪽빛은 도도한 빛깔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색은 색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좀 어두운 채도가 낮은 이제 이런 형태고 파란색이지만 이제 맑은 색으로 이렇게 저어보면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맺혔다 풀렸다 하는 가느다란 실처럼 이게 물빨이라고 해요. 천연 염색인 쪽염색은 천연 직물에 염색해야만 자연스러운 빛깔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단이나 무명천을 곱디 고운 쪽빛으로 물들이다 보면 자연의 오묘함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염료와 만난 천은 물속에서 노란빛이 되고 공기와 만나면 초록빛이 되며 물에 헹궈내면 비로소 쪽빛이 됩니다. 이 천연 염색은 이 자연의 색이잖아요. 안정되고 좀 편안한 이런 느낌이 준다면은 화학의 색은 뭔가 흥분을 일으키고 뭔가 이질감을 주고 그런 색이 또 화학색이고 이 색이야말로 이게 천년이 갈 수 있는 색. 쪽빛에 전념한 지 20여 년 만인 지난 2001년 나는 공예 분야 최연소 무형문화재 염색장 기능 보유자가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 나는 사라져버린 염색 방법을 재현하기 위해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해야 했죠. 아무도 몰랐기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도전이었지만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감이 나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어진 쪽빛은 나의 평생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염색해서 말리고 또 염색하고 또 말리고 이 색이 담그는 염색하는 횟수하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의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염색을 하게 되면은 연두색, 노란색으로 하얀 천이 물들다가 또 햇빛에 공기와 맞닿으면서 쪽색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언제 그 세월이 갔나 싶고 꼭 엊그제 같은 그만큼 쪽일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쁘게 하고 늘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그냥 가는 세월을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힘들었던 지난 세월 동안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함께 쪽씨를 뿌리고 걷어들여 염료를 만들고 천에 물들이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아내는 늘 그림자처럼 내 곁에 있었고 내 삶을 응원해줬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나요? 내가 이렇게 물들이면 거기를 다시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규반 공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같이 항상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해도 어쨌든 근데 어쨌든 나보다도 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부라는 것이 어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어떤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 연한 하늘빛이기도 하고 푸른 빛이기도 하며 때론 눈이 시리도록 짙푸른 빛깔로 발현되는 오묘함은 빛과 바람과 시간의 조화 속에 만들어집니다. 4년 전 개관한 천연염색 전수관은 나와 아내의 평생이 깃들어 있는 공간인데요. 사람들에게 쪽염색의 가치를 알리고 아름다운 색의 깊이를 탐구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또 다른 과거가 되고 또 다른 또 전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이 전통을 원형을 살리되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되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공예 문화를 창출해야지. 그래야지 일단 발전성도 있고 또 다른 오늘 이 자체가 또 전통으로 남은 것이 않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늘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렇게 추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와 어떤 믹싱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조화로운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야죠. 전통 방식으로 염색한 쪽빛은 세월이 가면서 더 곱고 진한 색이 됩니다. 처음 발현된 쪽빛보다 진하고 그윽한 느낌을 찾아가는 살아 숨쉬는 색의 마술. 긴 세월을 품은 도도한 빛깔이 바로 쪽빛의 매력입니다. 한지에다가 이런 한지에다가 이렇게 쪽물들인 종이를 이렇게 감지라고 그래요. 감색. 그 감지에다 이렇게 금리 사경했던 것이 우리가 뭐 100년을 못 살았지만은 고려생기 뭐 800, 1000년 그 시절에 만들었던 그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쪽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 시대에 맞는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만드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지만은 이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청출로람이라는 것이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배우고자 하고 그 사람이 또 열심히 해줬을 때 그게 아마 스승으로서는 가장 보람된 일이죠. 전통의 빛깔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세월. 운명처럼 내게로 온 쪽씨를 품고 가슴 설렜고 수많은 실패의 날들 속에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재현해낸 짙푸른 쪽빛의 매력에 감탄했습니다. 반드시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 나는 쪽빛을 만드는 쪽쟁이입니다.